3기 6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건은 남부지방법원 관내 물건입니다. 이 경매 사건 번호가 2022 타경에 12만 1,558호 임의경매 사건으로 되어 있네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2차 매각기일이 2023년 8월 9일로 잡혀 있습니다. 8월 9일에서 이제 최대 가격이 8억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억 4천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채권자가 이 법인입니다. 이분들이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그전에는 지분 얼마나, 그러니까 18분의 7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18분의 7 지분을 조금 이따가 이분들이 낙찰받은 경매 정보지를 보여드릴게요. 18분의 7 지분에 돼 가지고 3억 884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면 뭐 한 3억 천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죠. 자기 전체적인 투입 금액이 3억 천만 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이분들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경매 신청에 따른 뭐 소송도 해야 되고, 아마 이분도 보니까 가처분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처분하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부대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한 3억 천만 원 정도 총 들어갔다 치자겠습니다. 자, 근데 근본에 보니까 8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매매 사례가 없는데 보니까 2022년 작년 11월 달에 보니까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감정인다 보니까 이게 작년 11월 달이니까 가격 시점이 보니까 2022년 12월 달이란 말이죠. 그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10억 5천만 원 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7월 달이니까 이 당시 현재 그 매매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요, 아마 이분들도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하셨겠지요. 그죠? 하신 상태에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무대뽀로 확 하면 안 돼요. 무대뽀로 하면 내 머리 깨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보니까 이제 근본에 8억 4천만 원인데, 최소한 한, 예를 들어서 9억 정도, 9억? 물건 괜찮으면 더 높은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근데 9억이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요, 18분의 7지분을 계산해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 33평형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9억 대비 해가지고, 곱하기 7, 나누기 18, 3억 5천만 원이 배분이 됩니다. 그나마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18분의 7 지분 낙찰받을 때 3억 1천만 원이었는데, 전체적인 투입 금액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더 갖다 치자, 그냥. 근데, 근본에 이 8월 9일 날 낙찰되고,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사건번호 이제 오픈해 놨으니까, 이걸, 8월 9일 날 얼마에 낙찰되는지 한번 딱 예의주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차피 지분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요, 지분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경우하고, 또는 타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너의 불법 행위. 왜냐면요, 내가 2분의 1 지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다 쓰고 있잖아, 그죠? 네가 다 쓰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쓰니까 왜 너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남의 걸 왜 공짜로 쓰냐 이거지. 따라서 너는 내 지분 2분의 1에 대한 점유는 무슨 점유다 이거지. 적법 점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 그러니까 너의 불법 행위를 내가 손해봤잖아.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한 9억 정도가 배당 금액이 된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어떤 수익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되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분들이 보면요, 가처분을 해놨잖아요. 가처분 했는데, 가처분 타이밍도 좀, 시점도 좀 늦은데, 요건 지금 제가, 2021 타경으로 이분들이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2021 타경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분 경매로 18분의 7만 경매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2022년도 작년 1월 달에,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 4명이 응찰했는데, 3억 884만 원에 낙찰받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도 경비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진짜 한 3억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그번에 낙찰 결과 만약에 한 10억 정도 낙찰된다고 하면 어우 이분들 돈 벌죠. 그죠? 10억 정도 낙찰된다면 18분에 7지분이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잠깐만 10 곱하기 7 나누기 18 하게 되면 3억 8,800이네요. 그건 한 3억 9천 원 돼버려요. 자기 돈 3억 2천만 원 해가지고 1년 만에 3억 9천 원에 7천만 원 벌면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지, 벌어가지고, 7천만 원 아니라 700만 원만 벌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막 법원 경매하니까 뭐 도깨비 방망인 것처럼 말이지. 독딱 해가 사기사 그렇습니다. 저도 경매 정보지 보면 맨날 몇십억, 억 단위 이렇게 보니까 어떤데 몇백만 원, 이거, 돈으로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봐가지고 몇백만 원이 크잖아요. 그죠? 돈 큰 건 몇백만 원, 몇십만 원도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이제 이분들 보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또 우리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위 어떻게 보면요. 이모씨 지분 이분이 이제 18분의 7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속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보니까 그 남은 18분의 얼마입니까? 11지분인가요? 18분의 11지분은 이제 적대시 되는 지분이잖아요. 상대방 타지분권자거든요. 타지분. 예. 근데 이 지분에 대해서 이 양반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냐면은 여기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이게 소위 역경매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런 경우 잘 발생이 안 돼요. 잘 발생이 안 되는데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3번인가 4번 봤어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말이죠. 이 사건이 2016년도인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최근에 제가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2023년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꼼짝달싹 못하고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에빌리 하고 앉아있더라고. 이게 봐가지고 2016년 같으면 17, 18, 19, 20, 21, 22 어머야 7년 동안 말이죠. 옴짝달싹 못한다. 왜 그러냐. 그 역경의 대상이다 보니까요. 이게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상속 부동산에 그러니까 상속권자들이 지분도 조그만 했어요. 지분도 아마 11분의 2지분인가 낙찰받았는데 이런 거 근데 상대방 상속권자들 보니까 나와 적대시되는 지분이 11분의 9잖아요. 이야기 보니까 이 상속인들이 6명인가 7명인가 됐더라. 근데 11분의 2지분 낙찰받으니까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어떤 이제 역경의 대상인데 요 낙찰 딱 되고 나니까 요 상속권자들 아니었습니까? 이거 봐가지고 자기는 지분에 가등기 해버리고 가등기 하니까 이 양반 열받아가지고 가등기 가처분 등기하고 또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또 가등기 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 맨날 가등기에는 가처분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버리더라고.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목격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발생 안 된다니까요. 발생 안 되는데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뭔 짓인데 못하냐 이거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소유권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이모씨 18분의 7지분이죠. 그죠? 18분의 7지분 되고요. 또 나와 있잖아요. 또 18분의 7지분 나와 있고 18분의 4지분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18분의 7지분이 경매 나왔으니까 18분의 11지분권자. 이 사람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뭐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들이 마음만 못하면요, 그냥 확 쳐가지고 지분 낙찰받는 사람 속된 표현으로 막 골로 보내버린다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물건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3억 원 이상으로 낙찰됐죠.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핵권이라가 베베 꽈가 가볍게 해놓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버려야겠지.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타지분권자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이 법인에서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서 경매를 붙인 그런 사건인데 만약에 타지분권자 18분에 11지분권자들은 말이야 이 자기 지분 가지고 막 쪼개는 거야. 핵분열 하고 막 가등기하고 막 복잡하게 해버린다면 그때는 이거 지분 낙찰 받으신 입장에서 이분들 보면요 머리 아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분을 매매하고 가등기 했더니 그 허위 통정 의사 표시잖아. 그래가지고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한 뭐다. 이 가등기 말소 소송하면 되잖아요. 소송하면 소송 까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분을 낙찰받았다는 것은요. 이게 경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전속결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나름대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옥죄하면 되겠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제가 옥죄는 것을 알면서 뭔가 톡 튀어나가지고, 뭐 톡 튀어나온 게 뭐다, 가랑비를 짠짠 설정해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장애물이 돼버린다고. 장애물이 되다 보면은, 지분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어떤 소기의 목적이죠, 그죠? 아,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 돈맛 봐야지. 그러니까 돈맛은 개뿔이나 돈맛 봐려. 못 봐요, 못 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십니까? 2016년도에 지분 낙찰 받아고 11분의 2지분인데, 2023년 현재 꼼짝 달싹 못하고 있던 그 물건지가 어디냐? 이게 양천구 목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목동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 7년 정도, 정말 암 걸립니다, 그때는. 진짜 암 걸린다니까요. 우리 경매 투자해서 말이지, 돈 좀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데 말이지. 암 걸려 봐봐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진다면 이게 상대방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좀, 이런 쪽으로 이제, 왜냐면 이 18분, 11지분권자들은 보면은 이러한 그 소위 역경매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앉아서 당하잖아요. 앉아서 당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내막을 안다더라 그러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조금 착착착 하게 되면 이게 상대방 지분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뭐 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이제 그저 뭡니까, 2023년 8월 9일자로서 경매가 진행되고, 이분들이 보니까 가처분 등기를 하긴 했어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처분 등기 했는데, 이분들 가처분 등기하고 이제 경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됐어. 이분들이 2022년도 2월 18일자에서 소유 지분에 대해서 이제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우리 조금 이 사건 보셨잖아요. 그죠? 매각으로 낙찰받고, 그 다음 나서 그 해 3월달하고 7월달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맨 꼴찌로 7월 29일날 가처분 등기했어. 예.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해도 뭐, 근데 이렇게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자리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소유권 이전된 이 지분에 대해서 또 제3자가 가등기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배배 꽈놔버린다면요, 이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이런 역경매 대상 되는 물건이더라 그러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분경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딱 보니까, 저 물건 대단히 마음에 들어. 그런데 역경매 대상이다. 이랬을 적에는요,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입찰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서부터 딱 작성해놔야 됩니다. 네. 가처분은요, 내가 가처분 등기 하고 싶다 해서 막바로 가처분 등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처분 신청 법원에도 해야 돼요. 한번 법원에서 심사해가지고, 타당하면 인용, 타당하지 않으면 인용 안 해줍니다. 인용돼야지만. 근데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인용되기까지가 보면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걸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상대방에서 팍 치고 돌아버린다면 빼박입니다. 빼다 박도 못 한다는 거. 예.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특히 이렇듯이, 뭡니까, 이 18번 7지분에 대해서 본인들 투자한 금액이 3억 원 이상 된다 하더라 그러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야, 이게 또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네. 그렇다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날짜를 연장할 수는 없는 기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건 인천 사건인데요. 인천 22 타경이고요. 2022 타경이고, 50만 1623호.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이것도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경매 진행 중인데 보니까, 변경 추후 지정이네요. 추후 지정이,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변경이 됐는데, 어쨌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게 누구냐. 이거 법인입니다. 이분들이 경매 낙찰 받았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13분의 2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13분의 2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이때 1715만 3,846원에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아가지고, 근본에 보니까 1억 2,299만 원인데 변경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물건에서 이 감정 가격이 2억 5천만 원인데, 과연 이게 빌라 같은 경우는 요즘 좀 인기가 좀 안 좋잖아요. 이게 물론 그 지역이 무슨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거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빌라는 크게 아직까지 바람이 안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뭐 예를 들자면요. 직전 기일날 가격이 1억 7,500만 원인데 뭐 한 1억 한 8천만 원이 순수한 배당 금액이라 일단 보자 이게. 그럼 배당 금액 대비해서 13분의 2 지분 여기 이제 경매가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 1억 8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13하게 되면요 2,769만 원 2,769만 원이 그나마 1억 8천만 원 배당 금액이다 보면 이분 같은 경우 1,700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2,700이니까 한 돈 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어디까지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1억 8천만 원의 배당 금액이라는 것은요. 이 날짜에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낙찰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요. 13분의 2 지분이다 그러면요. 참 그냥 상대방한테 내 지분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제 경험상으로는. 왜냐면 빌라인데 13분의 2 지분 낙찰받아가 얼마나 많은 떼돈 벌겠습니까? 떼돈 못 벌어요, 봐가지고. 지금 뭐 제가 아는 한 분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물건지가 저쪽 제주도에 있는 빌라였는데 이분도 이거 13분의 2 지분이 낙찰받았어요. 1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본인 낙찰받은 금액에서 엄청 큰 그 수익을 남기고 상대방한테 되팔고 나왔어요. 되팔고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대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경매 붙여가지고 경매 기입 등기가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으니까 그때 가서 어머야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너 13분의 그분도 13분의 2 지분이니까 13분의 2 지분 내가 사면 안 되겠니? 그래서 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매 취하시키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눈치 봐가지고요. 말 잘 듣겠다 그러면 굳이 뭐 소송해서 경매까지 붙임으로 쓸데없이 그 비용 뭐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저건 말 죽어라고 말 안 듣겠네. 그러면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말 안 듣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럽니까? 말 안 듣는다 그럼 대화 필요 없어요. 그때 법대로하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그죠? 그분도 이제 법대로 해가 탁 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심정이 그렇잖아요.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 뭔가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가 문서 쪼가리 날라오면 그때 가서 이제 어마야 해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뭡니까, 기일이 변경이 됐고, 기일이 변경이 된 상태에서, 잠깐만요. 이거를, 아까 제가 이게, 이미 낙찰된 사례인데요. 여기 보니까 낙찰된 사례인데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거는 왜 받았지? 왜 자꾸 이러지? 해서 막 안타까워. 왜 그러냐 하면서 경매하면 무슨 뭡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겁나와라 뚝딱이 안 해보면 피똥 쏴버린다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뭡니까 요 구모씨가요 7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7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얼마? 5천 이거 어떻게 일나? 5,002만 9천 원. 5천만 원 낙찰 받았어요. 5천만 원을 낙찰 받았는데 7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봐서 본인이 이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경매를 붙였는데 박모 씨라는 양반이 이것도 이제 2023년 올해 4월달이네. 2억 4,200만 원에 낙찰돼 버렸어요.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경매 비용 뭐 빼고 한 400만 원 빼고 2억 3,800만 원 순수한 배당 금액을 보자 이거죠. 여기서 7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요. 잠깐만요. 2억 3,800만 원 나누기 7하면 얼마? 3,400만 원 딱 떨어집니다. 3,400만 원에 배당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낙찰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이런 사건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만 넉넉하다면 이런 거 실패한 사례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 컴퓨터에 꽉 쌓여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경매 같은 거 함부로 지르면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뭐 믿고 그래 막 질러 사는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하도 떨어지는 게 열받아서 질러버려서 그런 분들은 경매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이거 왜 열받아? 열받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5천만 원 낙찰받아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3,400만 원에 배당받는다고 엄마야 마이너스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600만 원 돼버린 1,600만 원. 그죠?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봐가지고 여기에 검정구 구소동에 605호입니다. 이거 지금 그 전에 7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이게. 그러니까 보시라니까요. 2021년도 10월 달에 자기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023년이잖아요. 그죠? 2023년이니까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만에 돈 벌어도 시원찮은데 돈 말이지 표면적으로 1,600만 원 까먹어버렸나 1,600만 원 더 까먹었을 거야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도 할 거 다 했잖아요. 비용이 자 보십시오.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이전 등기 비용 들어가지요. 비용 들어가잖아요. 뭐가 나라에서 법원에서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가처분 했죠. 가처분 또 비용 들어가잖아요. 근데 법무사 안 통한다 할지라도 하다 돈 얼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또 비용 들어가잖아요. 경매 신청하기 전 단계는 뭘 합니까? 공유물분에 소송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또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물건 같은 게 이분은요, 최소한도 비용은 하나, 둘, 셋, 네 군데 비용이 들어갔다니까. 네 군데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 5천여만 원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 이제 7분의 1 지분에 돼가지고. 봐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셀프로 다 했다. 한 5,500 정도는 들어갔다 봐야겠죠. 5,500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2년 만에 3,400만 원을 받는다? 우와, 그럼 2년 만에 2,100만 원 마이너스가 나버렸는데 이런 그 사태가 초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보시라니까요. 이게 제가 지분해가지고요. 지분 경매로 7분의 1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7분의 1이잖아요. 7분의 1인데 그것도 1차 길락. 무슨 배짱으로 말이지. 1차 길락 그냥 102% 질러버렸네. 세상에 이렇게 막 지르면 안 된다니까. 지르니까 결과는 지금 뭡니까? 한 2년 있다 2천만 원 마이너스 나버렸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분 경매 아니십니까? 이거 제가 제 말씀은 지분 경매에 관심 가지시는 우리 경매인들은 한번 이 말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한 것인데 이게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요즘도 지분 경매가 좀 바람이 불어요. 하도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막 질러버린다니까. 질러가지고 이 지분도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상대방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더라. 그럼 결국은 종착역은 어디다 이거지? 상대방하고 소송해가지고 이렇듯이 경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결과는 쪽으로 이제 본인은 5천여만 원 정도 낙찰 받았는데 경매 붙이는 결과 보니까 마이너스 나버렸는데 그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소연을 합니까?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봐가지고 7분의 지분인데 이건 보니까 이것도 이분 같은 경우는 보는 건전한권 설정된 게 우려은행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역경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냥 입찰 들어가서 이제 낙찰 받으시면 되거든요. 낙찰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낙찰 받기는 받았는데 주머니가 허전하다. 아까 우리은행 저당권 변경 등기된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당권이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건저당권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우리은행에서. 1번 저당권지 여기 이제 변경으로 되어 있네요. 원인은 뭐냐? 강제경매인데 왜냐면 7분의 1 지분만큼 빠져나갔으니까. 따라서 여기 보면 갑구 11번의 신모시 이분들 보면 전부 다 이분들이 지분 요것만 되고 경매 대상 지분권자는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등기 예규 411호 규정이냐 저당권 변경이다. 이런 경우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런 건 질문거리는 아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여기 보면은 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이런 경우 이게 지금 가격 시점 여기에 30평형입니다. 30평형인데 이게 저기 본건이 2022년도 7월 달에 이때 가격 시점 요 당시에 보니까 매매 금액이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 정도 했어요. 근데 최근래 있잖아요. 최근래.
2023년도 7월달에 해가지고요. 보니까 2억 5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에 이게 실제 거래된, 이게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요 주소지 딱 오픈해 놨었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30평형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서 매매 가격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박모 씨라는 사람은 2억 4,200만 원 쓴 것이 당연하죠. 그죠? 감정가 3억 7천이죠. 뭐요? 3억 7천이 가격 시점 이 당시니까 3억 7천 이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는 뭐다? 2023년도 이번에 4월 달에는 보니까 상당히 막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이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권을 소송해서 경매를 붙인다. 그러니까 경매 붙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뭐다? 이게 시세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신 상태에서 막 그냥 대단히 뜨거워. 그러면요, 경매 넣어도 되죠. 근데 보니까 왜 이게 아니야. 그러면요, 좀 조심하시든지 아니면 경매를 집어넣어가지고 실물로 내가 가지고 있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가격이 회복되면은 다시 되팔아가지고 보전을 하든지 손해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오늘 또 지금 보면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이게 패턴이 똑같아. 똑같은 걸 또 하루 또 연장해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지분 경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부인가 여기서 실전 경매 파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리얼하게 말씀드리고, 나는 그때까지 못 기다려. 그러면요, 1기 라이브 방송, 2기 라이브 방송의 지분 경매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보시면 아마 1기나 2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지분 경매 내용 똑같을 것 같아요. 3기에서도 일단 보시고 나름대로 또 의문점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질문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